사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일단은 동유럽에서 우리가 이제 제조업 중심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욕구가 되게 강해요. 폴란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을 이제 통해 가지고 대규모 무기 도입을 통해서 라이센스 생산을 해서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네. 이걸 통해서 한국과 파트너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동유럽, 발트해 이런 지역 국가 더 잘 되면은 뭐 인접 지역까지 서유럽도 팔고. 그렇죠. 그러니까 폴란드가 혼자서 이걸 하기에는 자기들의 국가 브랜드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 거죠. 의욕은 있지만. 근데 한국은 옆에서 보아하니 이제 충분히 먹힐 만한 브랜드고 잘 도와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세계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또 밀리터리 덕후, 밀떡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이슈를 좀 갖고 오셨다고요. 네, 뭐 떡밥이 조금 되긴 했습니다만 네. 계속 그동안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 유럽의 폴란드가 네. 우리나라로부터 대규모 무기 구매 계약을 원하고 있다. 아, 방산업체도 떴잖아요. 예, 떴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네. 우리나라로 보면 7월 27일 날 오전 시간이고 폴란드로 보면은 이제 어제겠죠. 26일 날 이제 오후 시간이 될 텐데 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 무기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아, 폴란드에서 먼저. 예, 먼저. 그런데 이제 이게 구매 물량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주력 전차인 K2 전차는 1,000대. 전차 1,000대? 1,000대. 이렇게 한 방에 사기도 하나요, 근데? 예, 뭐 이제 K9 자주포 672대.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병 전투차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최대 네. 1,400대. 그 다음에 이제 FA-50 전투기 48대. 그 다음에 뭐 장륜식 장갑차 바퀴로 굴러가는 네네네. 장갑차. 그 다음에 다연장 로켓 뭐 이런 것도 추가로 구매를 고려한다. 뭐 등등도 이제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이제 폴란드 현지 언론을 보면 네. 규모가 웬만한 나라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네 진짜. 거기다가 이제 새로 다 밀어줄 때 네. 하는 무기 분량보다도 훨씬 많은 물량이에요. 그게 전차 1,000대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스케일이 질리죠. 보면은 막 네. 보통 뭐 몇십 대 가지고 막 난리를 네, 치는데 네. 지금 이거는 100대 단위도 아니고 1000대 단위가 나온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전차에 자주포에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에 그러니까 전투기당 50대. 예,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풀 매수 보통 이제 좀 그쪽 표현으로 이제 아도 찍는다든지 이런 얘기도 한 번씩 그렇습니다. 보면 뭐 이제 조선업으로 따지면 도크가 꽉 차는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보면은 뭐 잘된 일인 것 같긴 한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보다 보면 이제 네. 폴란드가 정말 진심인가 사실 저도 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에 보면 되게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는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서 네, 아 우리도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걸로 전력을 좀 강화한다 이런 건 거죠. 일단은 이제 그런 개념도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급박한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구소련제 뭐 T-72 전차라든지 네. 뭐 이제 관련된 야포라든지 이런 거를 대량으로 현재 이제 분실하고 있죠. 분실? 예, 명목상 분실입니다. 보관해놓고 예.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에 넘겨주는데 이거를 형식상은 없어졌는데 저게 왜 저희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뭐 다들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말은 안 하겠다. 뭐 이런 거죠. 막상 이제 명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이건 또 좀 전선이 복잡해지는데 확산되는 뭐 거니까. 처음에는 저건 이제 분실이라고 이야기를 네네네. 했어요. 그래서 현재 폴란드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 장갑차 뭐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의아하실 텐데 현재 폴란드는 나토 국가들 중에서 이제 육군 전력으로 따지면 최강입니다. 폴란드가요? 예. 폴란드와 터키가 그냥 보유대수 전차, 네. 병력수, 뭐 화포 이런 거 따지면은 탑 클래스입니다. 아 뭐 독일 이런 데 아니고요. 독일, 프랑스, 뭐 네덜란드 이런 데서 이제 우리 구축할 거야 그래가지고 다 이제 전차들 팔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폴란드나 터키로 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나토 특히 이제 유럽 핵심 지역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최대의 육군국이 누구냐라고 그러면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이제 폴란드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큰 군대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대량의 이제 그 중장비들이 지금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니까 이거를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건 그렇겠네요. 일단 기본 네. 채워 놓고 두 번째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네. 미래에 더 큰 위협이 닥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거보다 더 늘려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폴란드 같은 경우는 구소련제 무기를 단계적으로 이제 서방 나토 표준으로 바꾸고 있었는데 네. 이제 찔끔찔끔 바꾸는 게 아니고 이참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다 바꿔버리는 거죠. 아. 예, 그러면서 사실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 하나는 그럼 독일은 왜? 바로 옆 나라가 독일인데. 네. 예, 돈도 왜? 많을 거고. 예, 그 독일제 무기를 도입 안 하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독일도 잘 만들지 않아요? 잘 만들죠. 근데 네. 잘 만드는데 비싸죠. 아, 비싸서. 예,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또 폴란드를 경계를 합니다. 아, 또 역사적으로 약간 좀 예, 좀 껄끄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차세대 전차 같은 경우도 프랑스, 독일이 이제 합작으로 네. 이제 그 차세대 나토 차세대 표준 전차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폴란드도 이제 한 발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반응이 그렇게 썩. 예. 그리고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할 게 많은 거죠. 아, 국민 정서상 독일 무기 사오는 건 조금 예, 꺼림칙할 수도 있겠군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뒷부분에 네, 다시 네,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도입하나라고 네. 보면 일단 전차부터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사실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3세대 전차라고 부르는 그 전차들은 뭐 다 끌어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 M1A1 에이브람스 전차를 이제 2개 대대 분량 그러니까 한 120대 정도를 도입을 했어요. 적지 않게 샀네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중고입니다. 엄밀히 아.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 해병대가 이제 탱크를 포기하면서 남는 물량을 이제 폴란드가 이제 도입하기로 했던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이 폴란드의 전차 수출이 우리가 그래서 좌절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미국을 사니까. 예, 수입하면은 뭐 200~300대 정도 분량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인데 그 중에 일단은 120대 정도를 먼저 도입을 해버리면 실제로 개발 도입할 여력이 별로 없지 네네.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폴란드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건 지금 당장 급한 거 메우는 용도고 이제 한국에서 추가로 물량을 넉넉하게 들여와야 된다. 플러스 언제까지 이렇게 들여올 수 없으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국과 함께 하겠다. 아, 그럼 우리가 그냥 단순 수출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네네.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조건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폴란드군 국방부 장관이 이제 발표한 걸로 따르면 이제 180대는 이제 직접 도입입니다. 우리나라 창원에서 로템에서 생산해가지고 이제 22년부터 25년까지 향후 3년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도입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도입을 한 다음에 이제 폴란드가 이제 2026년 이후부터는 이제 폴란드 버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겠다라는 네. 거고, 그래서 180대는 이제 직도입. 그 다음에 이 폴란드 군이 와서 이제 그 우리 K2 전차나 이런 걸 쭉 보고 갔을 때 좋은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그 산악 지형이 많잖아요. 그렇죠. 산악 지형이 많다 보니까 체구가 좀 작아야 돼요. 아. 체구가 작다라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은 방어력 문제에서 약간 약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하천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리도 건너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막 전차 무게가 75톤 막 이렇게 나가면 작전에 이제 지장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가볍게 하려고 우리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방어력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야, 근데 한 대가 70톤이나 돼요? 예, 이 레오파드 2 이제 최신형 전차 같은 경우는 뭐 65톤, 70톤 이 정도까지 아니, 육박합니다. 보통 뭐 우리 저 그 그랜저 무슨 승용차 이런 게 한 잘해봐야 한 2톤 뭐 이렇게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가뿐히 이제 지뢰 밟고 가죠 이제. 아, 75톤이나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엔진도 변속기도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어력을 더 강화를 하려면 이제 전차를 이제 새롭게 설계하는 네네. 뭐 개량 이제 설계가 필요한데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능동 방어 시스템 날라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이제 요격하는 네네네. 이런 것까지 같이 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개발은 했다. 옵션이다. 아, 우리 또 옵션은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네. 이제 새롭게 폴란드 버전, 이제 PL이라고 폴란드 약자를 따서 PL, K2 PL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제 이 버전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K2 PL 같은 경우를 14개 대대 분량으로, 그러니까 820대 분량. 그러면 네. 직도입 180대 플러스 820대, 1000대. 1000대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이 180대는 그러면 처음에 일단은 급하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일부 부품은 이제 한국에서 조달하고 이제 기본 조립이라든지 생산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서 현지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뭐 이 정도 구매 고객이면 이 정도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F-16을 도입할 때 120대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아. 예, 12대는 이제 직도입, 그 다음에 36대는 이제 부품을 갖고 한국형으로? 와서 조립, 나머지는 라이선스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같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처럼, 그래서 폴란드는 이참에 한국과 더불어서 이제 정말 차세대 미래형 전차까지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K3 전차 개발에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미래형 전차를 하겠다, 만들겠다. 그래서 자국도 쓰고 그다음에 주변 국가들, 유럽 네. 국가들에 판매를 하겠다라는 생각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스케일이 그러다 보니까 되게 커지는 거고. 야, 돈이 엄청날 텐데 이게. 그러니까 보통 K2 전차 같은 경우는 옵션에 따라 다르고 네. 이게 이제 그 구매 국가가 이제 어떤 범위까지, 예를 들면은 뭐 시뮬레이터라든지 뭐 각종 훈련 시설 이런 것까지 다 할 건지 아니면 전차만 딱 가져갈 건지에 따라 다른데, 뭐 일단 전차 한 대 가격은 보통 한 100억대 정도로, 한 대? 예, 한 대당 100억 정도 이야기합니다. 와, 진짜 비싸긴 비싸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1000대면 뭐 어마무시한 사이즈입니다. 네. 그러면은. 예, 거기다가 이제 여기 관련된 정비 시스템, 훈련 뭐 이런 거 하면은 사실 단가로 녹여내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자주포입니다. 자주포는 현재 이미 사실은 폴란드 같은 경우는 K9 우리나라 자주포 일부를 쓰고 있어요. 자주포라고 하면 예, 뭐 이렇게 그 포열이 좀 긴 그게 자주포인가요? 그렇죠. 탱크처럼 생겼는데 네. 훨씬 포가 이제 길고 그 다음에 위에 포탑이 이렇게 각진 모양으로 약간 뒤쪽으로. 아, 그게 이제 자주포예요. 예, 자주포입니다. 그러니까 전차는 포탑이 가운데 앉아 있고 네. 그 자주포는 뒤쪽으로 바싹 붙어가지고 예, 포탑이 뒤로 물러나 있는. 자주포는 조금 더 이제 포를 쏘는 거에 집중되는 그렇죠. 거고 전차는 움직이는 거에 좀 더. 전차는 이제 상대방을 이제 보병이라든지 이제 뭐 포병이 저기 직접적으로 네, 공격하는 네, 네, 직사화기죠. 네, 네, 상대방을 시야로 확인해서 거기다 대고 뭐 한 2km 정도 안쪽에 있는 표적을 공격하는 무기라면, 네.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포가 움직여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사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25km에서 40km 정도 후방에 적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네들이 어디서 날라오지라고 알아서 반격할 쯤 되면 이미 이동을 해버리는 이제 이러한 무기 체계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상대방 뒤에 장거리 후방을 때리는 이제 그러한 무기인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크랩이라는 이름의 자기네 자주포가 있어요. 네.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기네 자국산 자주포인데 차체, 그러니까 밑에 이제 엔진 달려 있는 움직이는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K9 자주포하고 똑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위에 포탑, 포가 실려 있는 포탑은 영국제예요. 영국제 네. 라이센스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영국제 포탑만 들여오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차대를 생산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꾸 뭐 균열이라든지 엔진 문제가 생기니까 K9에서 포탑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차대를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크랩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이 됐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 크랩이 하나 이제 반파된 모습이 하나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아마 지뢰를 밟은 것 같아요. 대전차 지뢰를 밟아가지고 이제 그 궤도가 이제 떨어져 나간 네, 네. 이제 네, 그런 네.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일부 벌써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사실 들어간 셈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K9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나라에서 이미 도입을 했거나 네. 도입을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같이 생산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성능 좋다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가성비가 뭐 인터넷 용어로 하면 쩔죠. K9. 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도 이미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라이선스로 생산하고 있어요 현지에서. 그다음에 호주, 이집트에서도 이제 생산 예정이고, 네. 영국에도 지금 현재 수출을 이제 추진 중인데, 폴란드가 이번에 K9A1 48대를 이제 한국에서 생산해가지고 들여오겠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K9PL 폴란드 버전으로 네. 이제 업데이트 하는 작업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직도입은 48대. 네. 그 다음에 K9PL 이제 자기네 버전으로 만드는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 624대를 생산해서 자주포 전력을 갖추겠다. 이렇게 되면 네, 뭐 네. 그 유럽의 포방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네. 예, 포병 덕후라고. 아. 예. 그래서 이제 2024년, 25년까지는 한국에서 네. 이제 주로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폴란드에서 이제 넘겨받아서 하는 쪽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엔진이라든지 네. 변속기, 그다음에 포신, 뭐 이제 주요 부품들 같은 경우는 계속 생산하는 이제 개념이 되는 거고, 이것도 전차와 마찬가지로 폴란드에서는 크랩 2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버전으로 미래형 자주포 만들 때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폴란드도 좀 조만간 군사 생산 대국이 되겠군요. 지금 이제 그걸 노리는 거죠. 국가적인 안보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그 무기 도입을 하는데, 단순히 무기 도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자국의 군수 산업을 육성을 하고, 네. 이거를 가지고 유럽 전체에서
이제 팔겠다. 이게 사실은 단순한 이제 무기 파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적인 되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장갑차, 이제 보병 전투차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폴란드 언론에서 일부 선을 긋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K-21 이제 장갑차는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방어력이 부족하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장갑차를 개발을 할 때 네. 하천을 부교를 깔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력으로 떠서 도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떠야 되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무거우면 안 되죠. 예. 아 근데 이제 이 폴란드 같은 데는 거의 이제 평지다 보니까 거의 평지고 이제 상대방 중화력, 뭐 러시아군은 화력하고 이제 직접 맞닥뜨릴 일이 많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철판도 훨씬 두꺼워야 되고. 그렇죠. 지뢰라든지 이런 것들의 방어력을 더 이제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폴란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건 제 생각인데 현재 그 하나 디펜스가 이제 호주에 네.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레드백. 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호주가 지금 이제 대규모 또 장갑차 도입 사업을 하거든요. 호주가. 예, 호주가 현재 이제 독일의 링스하고 우리나라 그 레드백이 현지에서 지금 이제 시험 평가 중이에요. 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올해 말쯤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폴란드가 이제 뭐 정확히 이건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레드백 스타일의 이런 전차를 이제 장갑차를 최대 도입을 하면 최대 1,400대까지. 근데 요거는 이제 가변적인 것 같아요. 물량이.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재밌어지는 게 만약에 정말 폴란드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호주에 물건 수출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아,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을 하게 되면요. 예. 왜냐면은 호주군이 도입하는 레드백 장갑차는 네.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네. 호주에 생산 라인을 깔고 그걸 다 거기서 현지 생산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봐라. 우리나라 자국 호주군만 쓰는 게 아니고 이거 당장 폴란드에다가 1,000대씩 팔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면 성능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네, 예, 성능은 뭐 이를테면 1~2%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돈 되는 도대체 건. 고용이랑 경제적 파급 효과 생각하면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웬 떡이냐 싶은 아. 이제 이런 이제 물건이 되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진짜 이런 거 잘 만드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전차 같은 경우도 노르웨이에서 이제 독일 레오파드 전차랑 지금 비교 경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장갑차 같은 경우도 호주에서 이제 독일제 링스 장갑차랑 지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던 이제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남북 분단 상황이라는 게 정말 뭐 안 좋긴 하지만 이런 또 네, 되게 역설적이죠. 방산업체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 국가들은 다 치우고 있을 때 네. 우리는 이제 열심히 어쩔 수 없이 이걸 다 만들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이 됐던 거고. 그래서 뭐 폴란드는 이제 뭐 전차, 자주포, 그 다음에 장갑차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다연장 로켓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 천무 천무. 예 같은 경우를 도입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미국이 지원해주는 하이마스라고 하는 이제 그 트럭 위에다가 다연장 로켓을 올린 게 네. 아주 큰 정가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독을 이제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현재까지는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게 이제 FA-50 전투기입니다. 이게 이제 돈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요거는 네. 군사 무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약간 지금 계속 갸우뚱해요. 왜요? 이게 이제 FA-50 전투기가 괜찮은 전투기이긴 한데 사실 아직까지는 정말 전투 현장에서 일선 전투기로 상대방과 맞서기에는 아직 업그레이드나 가야 될 길이 좀 있고 성능 제약 조건이 좀 있어요. 예. 원래 이게 FA-50 이게 이제 훈련기 같은 거 아니었어요? 원래 이제 T-50이 있었고요. T-50. T-50이 이제 보통 훈련기가 제일 이제 기본적인 성능이면 네, 네. 그 다음에는 요걸 조금 전투용으로 만들면 이제 A-50이 됩니다. 이제 지상 공격기 형태로 되고 네네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같이 가면 이제 FA-5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제 F-50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이게 이게 이제 파이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훈련기부터 차곡차곡 이걸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는 중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 좀 군사 전문가나 이 무기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야 이거는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폴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현재 자기들이 이제 쓰는 미그 29 이거 우크라이나에 이제 넘겨주거나 뭐 그다음에 수호이 22 이런 건 이제 성능이 뒤쳐서 퇴역을 해야 되는데 비싸지 않으면서 물량을 좀 많이 가져올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전투기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 너무 성능이 좋거나 비싸거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FA-50 블럭 20 이제 버전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FA-50 블럭 20 같으면 이제 ISR
라고 해서 이제 능동식 이제 레이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 와인더 9X 같은 이제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과 정도는 이제 돼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폴란드군이나 우리한테 이제 FA-50 전투기를 이제 사가려는 나라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이제 암남입니다. AIM 암남. 이게 뭐예요? 120 장거리 이제 능동 대공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열추적 미사일 사이드 와인더 같은 경우는 네. 사거리가 사거리가 짧아요.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네네. 예,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쓰는 게 사이드 와인더고. 그건 이제 그냥 전투기끼리 서로 싸울 때. 그때 격투전이죠. 전투기끼리 싸우는데 아. 서로 가시거리 안에서 예, 눈으로 보일 때, 예.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드 와인더 열추적 미사일이고, 그거보다는 요즘에 레이더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비가시 안 보여도 안 쏠리는. 보이는 장거리에서 타격을 하는 무기가 이제 있으면 일방적으로 상대를 때리겠죠. 이제 보면은. 그렇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제 AIM 120 보통 이제 암남이라고 부르는 이제 중거리 대공 미사일을 이제 원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하려면 이제 레이더하고 미사일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의 통합 허가를 잘 안 내줍니다. 아. 네, 왜냐하면은 이게 미국이 나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걸 통합을 해줬다가 추락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기체 결함인지 아니면 레이더와 이제 이거와 관련된 어떤 그러한 문제인지 책임 소재가 애매해지는 면들이 사실 좀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잘 안 해주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면은 우리네 업체 뭐 보잉이라든지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여기다가 맡겨라 이런 식으로 하고 가격도 되게 비싸게 불러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폴란드 군도 잘 알죠 이 문제를. 그런데 일단 달라. 그래서 내년까지 48대. 야. 이거 되게 급한 거예요. 그러네. 내년까지? 예, 그래서 뭐 폴란드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올해 12대를 일단 들여오고 네. 내년에 36대에서 48대를 가겠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이제 언론에 따르면 이미 폴란드 조종사들이 들어와서 네. 이 훈련 중이다. 아, 우리나라 전투기로 예, FA-50. FA-50으로. 예,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좀 확인되지 않은 이제 사항이에요. 저도 이제 아직 이거는 폴란드 언론을 제외하고 나면 들어본 사항이 없어가지고 네. 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시험 비행 막 성공 이제 시작한 이제 FA-21 보라매 전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도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참 되게 놀라운 일인 거죠. 약간 뭐 국뽕도 좀 차오르고요. 예, 네. 그 유럽 대륙의 아시아 국가가 전투기를 팔아. 참 진짜 한 생각도 못한 생각도 일인데. 못한 일이죠. 예, 뭐 3세대 전차를 옆에 있는 독일을 제껴놓고 한국제 전차를 1000대씩 도입해. 제 기억은 하여튼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떤 무기를 얼마나 잘 좋은 가격에 사오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늘 이슈였지. 이걸 네. 어디가 판다는 건 사실 별 생각 못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총 정도는 예전에도 팔았던 것 같긴 그렇죠. 한데. 그런 소화기라고 네. 하는 이제 무기들을 이제 주로 팔았고 군복 팔고 수류탄 그렇죠, 팔고 그렇죠. 예, 이런 이제 보병용 관련한 이제 간단한 무기들은 이제 가성비가 좋으니까 팔았었고 사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그 무기를 판매하기 시작한 건 이제 자주포입니다. 그리고 자주포가 참 성능이 좋았죠. 예, 왜냐면은 사실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냉전 시대 무기예요. 전면전을 대비한 자주포, 주력 전차 이런 거는 국가 대 국가가 네, 국가의 이제 존망의 위기를 걸고 서로가 총력을 다해서 싸울 때 등장하는 무기들이거든요. 네. 근데 냉전 끝났는데 이거 왜 만들어? 근데 한국은 이제 냉전 상황이 계속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나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자주포, 전차 이런 게 다 1000단이에요. 아 보유 단위가 예.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1군단 예. 네, 전방에 있는 1군단 군단에 있는 포병만 따져 보면 네. 포병 여단이 이제 9개인데 그 아래 이제 자주포 K9하고 뭐 K55 이제 A1하고 합해 보면 432문의 이제 자주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냐면 네.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이 갖고 있는 자주포 물량을 다 합하면 240대 정도 돼요.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군단 하나 물량의 절반 정도가 유럽 3개국 우리가 아는 유럽의 주요국인데. 주요국 3개국 물량을 다 털어봐야 우리나라 군단 포병 자주포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국방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끊임없이 삽니다. 우리도 뭐 이를테면 K55를 1000 몇백 대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K9을 생산을 하다가 물량을 계속 생산하고 그다음에 K55를 또 업데이트를 하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라인이 계속 돌아요.
생산 라인이 계속 돌다 보니까 아 이런 나라가 없구나.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는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폴란드가 이를테면 우리한테 뭐 전차 180대 내년까지 이렇게 신규 물량 새 걸로 주문했을 때 줄 수 있는 나라가 서방 국가 전체 통틀어서 없습니다. 잘하면 미국 정도 하겠죠. 미국도 뭐. 안 돼요. 아, 미국도 안 되나요? 미국도 계속 업그레이드만 하고 있지 신규는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를테면 뭐 가져가다 쓰다가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왜 이러지? 라고 물어보면은 한국은 전화를 하면 돼요. 야 이게 안 돼. 그러면 잠깐만요 라인에는 누구 바꿔드릴게요. 전화해봐. 이거 왜 안 되지? 바로바로 생산 중이니까 지금. 그러면 잠깐만요 한 다음에 문제 파악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지 바로 이제 일주일 있다가 가서 네네. 수리가 가능한데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전차 생산이나 자주포 생산하셨던 라인에 계셨던 분들은 다 은퇴하셨어요. 잠깐만요 설계도 좀 보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이 평화 시대에 이제 평화 군비로 들어갔던 거를 복지라든지 뭐 사회 발전을 위해서 쓰면서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되게 부러웠죠. 네네네. 근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과거에 그 밑빠진 독에 물 부었다라고 하는 이제 냉전식 무기 체계 투자가 지금 효자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일단은 이제 동유럽에서 우리가 이제 제조업 중심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욕구가 사실 되게 강해요. 폴란드는. 그래서 뭐 공장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나라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대규모 무기 도입을 통해서 라이센스 생산을 해서 이제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네. 이걸 통해서 한국과 파트너를 통해서 이제 유럽 지역에 일차적으로는 동유럽, 발트해 이런 지역 국가 뭐 더 잘 되면은 뭐 인접 지역까지. 서유럽도 팔고. 그렇죠. 그러니까 폴란드가 혼자서 이걸 하기에는 자기들의 그 국가 브랜드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는 거죠. 의혹은 있지만. 근데 한국은 옆에서 보아하니 이제 충분히 먹힐 만한 브랜드고 잘 도와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뉴스는 한 달 전부터 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모 경제지에서 특종이라고 보도를 했을 때 다들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니 뭐 120대 정도 도입이면 뭐 해볼 텐데 그럴 수 있는- 1000대? 농담하냐? 뭐 너무 꿈꾸냐? 오버 뭐 같은데. 기자가 뭐 잘못 썼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사실로도 이제 드러나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이제 안 되는 폴란드어 하셨어요? 번역을 하면 되죠. 이제 구글 아. 번역 이제 찾아가지고 네네. 해보니까 떡하니 폴란드 국방부에 공지가 떠요. 아 국방부에. 네, 국방부 이제 우리 기자회견 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기자회견하고 여기 참가할 기자는 몇 시까지 등록. 얼마 전에 출입 절차 바뀌었으니까 염두에 두시라 이런. 그러니까 그럼 뭐 확실한 거네요. 확실한 그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제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출신으로 상당히 이제 발언권도 세고 네. 정치적 영향이 강한 걸로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잘 근데 이제 됐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조금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이야기가 안 나요? 원래 이런 거는요. 그 무기를 파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약을 팝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막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이를테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뭐 로템이라든지 하나 디펜스라든지 이런 데서 막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고 막 하는 거죠. 계약 임박, 물량 4자리 숫자. 네네. 아 근데 조용해요 지금. 지금 우리 기업들은 발표 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용합니다. 우리나라 방위사업청도 조용해요 지금. 뭐지?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이제 약간 네.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정식 계약이 아니고 자꾸 MOU 양해각서만 자꾸 이야기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물량이나 가격 차이가 아직 큰 거 아니냐. 아 양쪽이 얘기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자, 1000대 전차 도입하는 건 맞아. 근데 그건 옵션이고 일단 120대를 이제 도입을 먼저 하는데 네네. 우리가 대금 지급은 2년 후에 할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아 그리고 기술 지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 국가 기밀 해당한 걸 그러니까 수도 이제 뭐 그 있으니까. 국가 기밀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대금 지급 조건이 이제 일단은 좀안 지금 맞아요?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통화를 뭘로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제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네. 얼마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계약금 조금 주고 있고 나중에 한꺼번에 나중에 준다고 다 하면 완납하면 그때 받아가겠다. 사실 그러면 이제 기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상당히 부담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면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폴란드에 대해서 차관을 제공해주는 조건일 수도 있어요. 아 일정 부분. 한국이 돈 빌려주고 그 네. 돈으로 기업들은 다시 돈 받고 네.
그런 식으로 간다고요? 보통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집트 같은 경우도 K9 도입할 때 당연히 이제 어떻게 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가 같이 이렇게 정책금융으로 이제 뒤를 뭐 그럴 대주는 수도 경우가 있겠네. 많은데 이것들을 이제 조건들이 이제 폴란드가 조금 세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 뭐 떼먹히고 뭐 이런 일들도 예전에 조금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수급은 어렵잖아요. 아 맞아 옛날에 그 책 하시는 분들도 수금 하러 수급만 하면 다 재벌되셨죠. 네. 근데 일단은 이제 K2 전차 180대, 네. 이제 FA50 전투기 48대 정도, 그리고 이제 K9 자주포 정도는 일단은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인 조건이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이제 야 이거 이렇게 많은 물량을 우리가 다 될 수 있냐? 지금 보면 뭐 23년이잖아요. 네네네. 예, 될 수 있냐 하지만 대한민국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이 제조업 국가잖아요. 네. 예, 물량만 주면 수주만 제대로 들어오면 수주만 들어오면 그리고 네. 대금만 너희들이 어떻게든 확실하게 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뭐 밤을 새던 뭐 사람을 빼오던 뭐 해서 맞추는 거는 어떻게든 이제 맞추는 거죠. 보면. 네네. 예.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이제 또 아까 정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과 노하우를 또 다 주는 거 아니냐. 뭐 그게 이제 조건에 있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K2 전차는 현재 최신형 전차고 K9도 잘 팔리는 저지포긴 하지만 컨셉 자체와 개발 시작은 벌써 1990년대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원래 이거 개발하고 생산할 때까지 빨라도 10년 이상 걸리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네.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이제 잘 팔리는 모델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려면 내연기관 차를 이제 접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누가 이거 나 필요해 라인을 넘겨달라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라인 자체를 넘기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생산 라인을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우리는 차세대 다음 이제 무기를 투자 또 재원. 개발하고. 어차피 우리도 이제 뭐 K2 전차 언제까지 쓰는 거 아니고 K3 넘어가야 되는 거고. 뭐 K9 자주포도 뭐 완전 자동화된 무인 자주포 개발 계획으로 지금 벌써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 맞추는 새로 라인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구매 고객이 나타났을 때 이제 확 넘기는 것도 이제 방법이다. 네. 그런데 이제 요게 사실은 약간의 이제 그러면 수출이 잘 될 것이냐 할 때 몇 가지 이제 걸리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제 다 뭐 대금이나 이런 거 다 이제 정리되더라도 네. 예를 들면 전차 같은 경우 보면 자, 한국 전차는 좋은데 거기 들어가는 엔진과 변속기 보통 이제 파워팩이라고 부릅니다. 네. 요거를 한국제를 쓸 건지 독일제를 쓸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차들 대부분은 이제 독일 MTU사가 쓰는 디젤 엔진을 씁니다. 뭐 우리나라 전차가 예, 뭐 K1 전차 같은 경우는 MTU 880, 그다음에 뭐 K2 같은 경우는 883, 네. 예, 이런 것들을 쓰는데 디젤은 원래 독일이 좋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국산화를 K2 전차를 하면서 네. 시도를 했는데 이게 정말 애물단지예요. 왜요? 잘 안 돼요. 이게 어려워요. 1500마력급 전차 엔진이라는 개발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우리는 또 목표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엔진 개발을 담당한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에서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변속기. 이 1500마력 그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또 동력 장치로 전달하려면 변속기도 되게 중요해요. 네네네. 변속기 같은 경우는 STX에서 지금 하는데 아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삐그덕거렸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원래 배 엔진 만들던데 제 STX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겠다. 뭐 라이선스도 해보니까 할 수 있겠지 했는데 막상 해보니 이제 쉽지 않은.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스펙도 되게 높고 또 이제 조건도 가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K2 전차 생산 과정에서 엔진 변속기 없는 전차가 로템 마당에 이렇게 깔려 있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변속기 없는 전차? 엔진하고 변속기가 개발이 완료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핵심이 없는. 네, 그러니까 로템이 되게 소가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최종으로 납품해야 되는 주체는 로템이에요. 로템인데 납품 기간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체 상금을 물어야 되느냐? 수백억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되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제 폴란드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 신뢰성이 보장된 그리고 독일. 바로 옆 나라에서 그 조달이 가능한 이제 독일제를 우리는 원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거는 폴란드가 오히려 한국제를 선호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폴란드는 자국 수요만 있는 게 아니고 수출도 생각을 하잖아요. 수출을 하려면 이 변속기나 엔진에 대해서 일일이 그때마다 독일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독일이 좀 제대로 안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이제 이럴 때 상당히 곤란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국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오케이를 해줄 수 있는 한국이 낫다. 한국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에서 보면 이제 옆 나라 바로 옆에 독일이 네. 있지만 독일이 아닌 굳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까지 와서 이제 이런 무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이제 폴란드의 고민들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폴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일과의 관계가 언제까지 매년 이렇게 평화로울 것이냐라는 이제 두려움이 하나 있고요. 네, 네. 두 번째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아하니 실제로 폴란드가 정말 러시아랑 뭔가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사태 때 이거를 이제 자기네 나라가 다 갖추고 있지 않으면 네. 도와준다고 말은 해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의외로 없다라는 것들을 폴란드가 확인했다라는 이야기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천 대 중화기들을 생산하고 유지 보수해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그 포탄이나 이런 인프라가 돼 있는 나라를 찾으면 전 세계에서 한국만 한 데가 한국밖에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폴란드는 이걸 토대로 해서 그 인접한 이제 국가들 뭐 체코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하고 네. 같이 이제 더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이제 협력에 나설 이제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유럽 블록이 별도의 이제 세력화될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어요. 예, 동유럽 쪽 국가들이 네. 힘을 따로 합치는. 따로 합치는.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미국 쪽보다는 이제 한국 쪽. 미국 아, 친미적 네네. 성향이 네네네. 훨씬 강해지는. 그래서 지금 유럽 도시들 중에서 사실 이제 바르샤바만큼 미국 대도시 분위기 나는 도시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요? 예, 바르샤바가? 예. 바르샤바 이제 역사 저기 옛날 오래된 구시가지 말고 네. 이제 신시가지 쪽은 꼭 뉴욕이나 우리 미국 대도시처럼 이제 그런 아, 고층 건물도 우뚝우뚝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 쉐일가스도 많거든요. 폴란드가. 예, 쉐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미국 협력도 받고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뭐 일각에서는 돈이 있냐 정말 폴란드가 그 정도 돈이 있냐? 예, 이런 생각도 있지만 폴란드 같은 경우는 현재 국방비를 이제 2.2% GDP 대비 네. 사용하고 있어요. 그 나토 2% 맞추라고 그러는데 벌써 이제 초과 달성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나 이제 정부 강요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단기적으로 3%를 맞추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5%까지 바라보고 있다. GDP 5%면 거의 우리나라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보면은. 네. 그렇게까지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지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역량은 이제 가지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진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수출이 좀 잘 돼서 우리의 근데 좋은 건지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래. 우리의 무기들이 전 세계에 활약한다는 게 이게. 예,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이거 기사를 이제 그 외신에서 보고 폴란드에서 확인하고 했을 때 네.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한쪽으로는 나이 든 사람이니까 국뽕도 차오르고 야 정말 대견하다 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를테면 우리나라 수출한 K2 전차가 러시아군의 T14 이제 전차랑 교전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제 3차 세계 대전이 이미 벌어졌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생각. 세계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길래 뜻하지 않게 진짜 우리가 러시아랑 또 이상한 관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될 수도 이제 있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대한민국 대단해. 라고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 머나먼 이제 유럽 국가들 사이의 어떤 관계 속에 네. 이제는 더 이상 제 3자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당사자로서 이제 점점 끌려 들어가고 있는 뭔가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힘든 숙제가 우리 앞에 점점 이제 놓여지고 쌓이고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진짜. 자, 오늘 폴란드의 어마어마한 우리의 무기들 수출하는 거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 드렸는데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분이 좀 묘하다. 예, 좀 묘합니다. 묘하다라는 말씀으로밖에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이제 곧 30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30만이 참 어렵네요. 네, 여러분 주변에 널리 좀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전 세계 이슈들 또 전 세계 나라 이야기들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